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오민주입니다. 오늘은 5대 국경절인 제헌절이죠. 근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선 제외가 됐습니다. 차라리 오늘 같은 날은 좀 휴장이었어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날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죠. 디램 익스체인지가 반도체 재고 여전히 많이 있는데 그동안 사실 기대감 모았었던 일본 규제에 대한 그 기대가 사실은 구조적인 수급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이 3% 무너졌고 우리 시장도 IT 대형주가 줄줄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다시 찬바람이 부는 우리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오늘도 종목별로 세워보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두 대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나눔미디어그룹 김태혁 전문가, 월스트리트 코리아 이슬이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오늘은 계속해서 좀 낙폭을 장 초반부터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벌써 코스피가 2080선이 붕괴되고 장중에 잠깐 2070선도 붕괴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이슬이 전문가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의 이제 장기화가 점점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으로써 국내 주식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이제 점점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수출 규제 초기만 하더라도 사실상 참의원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떠한 카드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점차 선거가 끝나기도 해결하기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일본 수출 규제가 3분기 내내 이어졌을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주요 수출업체 실적 악화에 따른 어떤 증시 충격도 작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바닥권에 있는 경기 방어주들, 그 중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받쳐주는 소비주나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눈여겨서 보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수 상황으로서는 코스피 2000선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에서는 650선,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코스닥 지수가 675에서 660 사이에서 윗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대피는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불매운동에 따른 관련주나 이제 소재 수출 규제 수혜주 관련 종목들은 테마 흐름 따라서 이제 단기적 관점으로는 이제 매수가 가능하시나 고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김태혁 전문가님 오전장 진단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 하방을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라고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일단 미국은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도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계속 쭉쭉 올라가는 흐름 보셨을 텐데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막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 예상해서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 자체는 상승을 하고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대표하는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자체가 경기가 둔화됨에 대한 해소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 특히나 재고 물량에 대한 소진으로 인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해소 이런 부분에 따지게 되시면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제 이런 부분이 둔화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하방 압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50포인트를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저가를 기록해도 657포인트 정도를 잘 지켜주면서 오히려 이 구간에서 박스권 행보 구간이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종목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토킹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크리스탈 신소재 고의견 챙겨드렸죠. 김현덕 전문가가 이거 그래핀 볼만하다. 아무도 그래핀 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언급을 했고 오늘 한 18%, 19%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톡 쏘는 종목에 그러한 종목 이름을 올렸을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선익 시스템입니다. 하반기 OLED를 책임진다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 아무래도 하반기에 OLED 투자의 확대 기대감이 관련 업계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이 기업은 증착 장비 제조업체로서 특히 중화권의 패널사로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화권 쪽으로의 수주 증가세가 잡히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후성입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수혜의 대장주격으로 올라가고 있죠. 내용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 기업은 세정용 특수가스, 반도체 세척할 때 필요한 불화수소를 만드는 이 업체인데요. 사실 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일본산이 지배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산 이 반도체 제조사 업쪽에서 국산 쪽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후성에 대한 주목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뭐 무섭습니다. 월초 대비했을 때 이미 90%가량의 상승 여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출연한 이슬이 전문가가 한 달도 전쯤에 후성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퍼스타 킹 종목으로 거론이 됐던 종목인데요. 누구보다 이 후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잠시 뒤에 AS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캐몬입니다. 화평법 개정의 수혜주라는 분석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조용한 주가 흐름에서 오늘은 상한가로 직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감이 몰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임상 사업에 대한 매출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에 따라서 화평법의 최대 수혜주이라는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최근 정부가 이 화평법의 규제 개선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의 증가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체크를 해봤고요.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부터 볼 텐데요. 김태혁 전문가님 의견 주실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고의견 드리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이런 수혜주로서 한번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이제 수혜주로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장비까지 퍼져나가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서 이런 기대감으로 선익 시스템이 갔고요. 하필 이제 장비주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왜 선익 시스템이 갔냐 이렇게 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 시스템은 이제 일본에서도 인정받은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증착 장비에 대한 부분, 이제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전공정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선익 시스템 자체가 중국에서도 쓰이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쓰이게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각을 받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특히나 장기 추세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고 하락했던 부분에 의해서 거래량이 동반하게 되면서 추세 전환하면서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OLED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 중이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부분은 뭐냐면 OLED, 뭐 삼성에서는 QLED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OLED에 대한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지만 중국에서는 6세대 작은 소형 OLED에 대한 부분 투자가 있습니다. 특히나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에 이제 납품한 이력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서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6세대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그래도 선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세 여력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흐름을 좀 더 보시고 이제 대응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그전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던 11,800원 부근까지는 노려봐도 좋을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원하신다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분봉상 이제 쌍봉을 나온 상태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일봉상 현재 과거 내역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던 9,35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350원 부근에서 조정 줄 때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똑같이 목표가는 11,800원 부근에서 대응하시면 아주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조금 더 보유 괜찮다 오케이 사인 선익 시스템 들여다봤고요. 이어서 후성 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6월 10일에 이 종목 소개해 주셔서 저희는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미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스탑 사인 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절반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장 전략에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장기화 우려에 따른 이제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어떠한 반사이 관련주로서 약 3주 동안 계속 수급 받으면서 연일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후성이라는 종목은 일본 관련 반사이익으로 최대 수급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 정책 전기차 관련 재료라든지 뭐 여론 관련 수혜로서도 모멘텀이 상당히 탄탄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도 상당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차트를 보시자면은 상한가 친 적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하루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떠한 재료들이 계속해서 섞이면서 좀 이 종목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계속 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오전장까지도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윗꼬리를 또 오후장에 달고 내려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절반 매도 하신 다음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장기화가 아직까지 해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절반 매도 사인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가져가시면서 14,000원까지 한 번 더 신고가 갱신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상황이라는 게 이제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12,000원 선을 뚫고 내려간다면 여기서는 이제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절반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후성 추가 전략 챙겨봤고요. 이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들여다볼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고민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